70도면 7번 계단 단면 상세도 출력, 그러니까 플롯 또는 프린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디지털 파일이 아닌, 디지털 파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PDF, 집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은 또 PDF로 출력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실습도면 7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단 단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단면 상세도만 할까? 네, 계단 상세도라고 해야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표시를 해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면도와 상세도를 같이 몰아가지고 한 장에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데, 원래는 대부분의 도면은 가로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도면은 지금 평면도, 상세도, 그 외에 측면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교재에서 A3 용지로 길게 출력을 할까 했습니다만, 이 출판사에서 계속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로 출력하게 됐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집에 영상으로 실습하시는 분, 집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은 PDF로 만들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제 살펴보면 이 7번 도면은 실습 도면 6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차시에 작성했었던 실습 도면 6번 계단 상세도를 모형 영역에서 A3 용지 방향의 1대 30으로 출력하세요 라고 해놨는데, 제가 시험 삼아 배치 탭에서도 이 1대 30으로 출력하는 거를 A3 용지 세로 방향에 맞춰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따가 출력을 걸면 아마 소리가 나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학생, 소속되어 있는 학생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도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도면 6번이 6차시 도면이었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설명도 길었던 도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차시가 아니죠. 방금까지 했던 7차시 내용에서 71페이지에 있는 표, 여러분들 이름 플로 스타일을 반드시 적용하는데, 그 내용은 1번에서 8번까지 색상이 전부 검정색으로 출력이 되게 설정했고, 1번부터 8번까지의 선 가중치를 부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모여서 아마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신구대학교라고 하죠. 하여튼 거기에서는 전산실에 프린터가 A3 용지로 직접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위에 학년들 진급하고 나면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는 또 뒤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플로터로 A1 도면 용지까지 출력해보는 실습을 추후에 또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A3 용지로 직접 이제 출력을 할 건데, 누가 출력했는지 여기 디지털 파일이 아닌 오프라인 출력물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출력 실습을 여기에 기입을 해 두시고 글자 높이 180으로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 도면 6번이 필요하겠죠. 굳이 이 디지털 파일 이름, DWG 파일 이름을 실습 도면 7번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출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실습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PDF로 먼저 A3 용지 세로 방향의 1대 30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면서 이 그림 PNG 파일도 갖고 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철근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상태에서 전향 한 번만 하고, 자, 그래서 참조선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꺼져 있는 상태고, 자, 이 배열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 아래쪽에 단면 상세도나 위에 있는 평면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모형 탭에서 한쪽 안에 다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 안에 다 출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열을 최대한 좁게 이렇게 유지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형 영역에선 출력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배치 1 영역, 즉 페이퍼 스페이스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A3 용지 세로 방향의 축척 1대 30으로 모형 영역에서 출력을 하는데 PDF로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빠르게도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차근차근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플롯 스타일 테이블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 플롯 스타일 테이블 CTB 파일을 지킵니다. 자, 그리고 플롯 옵션은 바꾸지 마시고요. 이게 어디에 있냐라고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실까봐 원래 최초에 컨트롤 P 입력하면 이 갈매기 표시 많은 옵션이 사라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눌러서 이 오른쪽에 고급 옵션을 키우셔야 됩니다. 도면 방향은 세로인데 그대로 잠깐 놔두시고 프린터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앞선 7차 시 내용 본문 내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를 사용했는데 이번엔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DWG2 PDF라고 오토캐드 고유의 또 PDF 프린터 가상의 플로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오토캐드 PDF라고 되어 있는 이 가상의 프린터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2019 버전부터 이게 등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아니면 어쩔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근데 이 DWG2 PDF 전부 2022 버전, 2023 버전, 2021 버전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아마 이건 충분히 다 있을 거라고, 예전 버전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통된 또 버전의 PDF로 DWG2 PDF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롯 스타일 테이블은 변경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의 플롯이 저절로 없어지고 PDF 옵션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 정보까지 같이 이제 포함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용지 크기는 A3 용지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것마저도 다 관할을 하고 있어요. 자, 클릭해서 위쪽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A3 420 297 이게 앞에 있는 게 큰 숫자가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 거는 앞선 숫자가 좀 작은 거 A3 용지의 길이는 A4 용지의 길이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 짧았던 쪽이 즉 212 곱하기 2가 돼서 이렇게 420과 297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세로 방향으로 출력할 거니까 세로가 짧은 쪽으로 맞나요? 세로가 긴 쪽으로 가야 되니까 297?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가로 길이구나. 제가 계속 이걸 헷갈리네요. 자, 앞에 숫자가 가로 길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에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앞에 숫자가 작은 걸로, 그러니까 420, 297 중에서 297이 앞에 있는 걸로 ISO A3를 설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을 미리 체크를 해 주시고, 자, 화면 표시는 여러분이 작성했던 거를 직접 영역을 설정해서 플롯을 해야 되니까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윈도우 한번 클릭해서 자, 오스냅을 끄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좋긴 해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잘못 설정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오스냅 켜놔도 큰 이상은 없네요. 최소 범위로 출력할 영역의 범위를 정하라. 사각형을 정할 때. 그래서 윈도우 영역을 윈도우 옵션을 사용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자, 왼쪽 윗부분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 절대좌표가 있지만 굳이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 상세도가 평면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역을 넓게 설정해야 되니까 A3 용지 세로에 1:30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붙여두는 겁니다. 자, 배치 1탭에서도 활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치수 객체가 다 들어갈 정도로 오른쪽 아래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하면 여기 플롯 축적이 용지에 맞춤으로 체크가 저절로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숫자가 정수로 표현하면 24.77에서 25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30으로 출력을 해보자고 했으니까, 자, 윈도우로 영역 설정했고 용지에 맞춤 체크 해제해서 이 아래쪽을 숫자 30으로 바꾸고 도면 방향은 세로. 자, 나머지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DPI 즉 해상도로 바꾸고 싶다면 이 품질 부분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면 최대로 하면 200,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면 200. 자, 사용자로 하면 이걸 직접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300 DPI는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인쇄물도 300dpi를 기준으로 하고, 이 dpi라는 건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특히 다 많이 다루는데, 도트 퍼 인치로서 1인치에 300개의 도트, 점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해상도가 높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좋은 프린터들은 300dpi가 넘어가면 사실상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해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용량 커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빵 눌러 보시면 흑백으로 당연히 출력됩니다. 흑백으로. 그렇죠? 흑백으로 출력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뭐 굳이 자기 건데 이름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신구대학교 학생 중에 결석한 학생은 자기 이름 써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잊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해놓을까요? 자, 흑백으로 나오는 거 이제 확인되셨으면 주로 여기 단면 상세도 부근에서 자, 이 키워보면 분명히 우리가 노란색 철근을 전역폭이 0인 폴리라인으로 또는 그냥 라인으로만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이다 보니까 자, 돌아오시면 여러분들 이름 플로 스타일의 색상 2번 노란색이 성 가중치가 가장 두꺼운 0.3mm로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하면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쭉 늘려서 이제 보시면 노란색과 초록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두껍게 보입니다. 또 흰색에 해당하는 것도 0.22mm로 나오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아주 외곽선이 두껍게 보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해도 되겠는데, 자, 그래요. 출력을 걸죠. 자,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PDF로 할 거니까, 자, 문서 쪽에다가 실습 도면 학번 이름 모형. 모형이란 말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로 집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저장 버튼을 딱 눌러 주시면 보통은 저절로 어도비 리더가 설치되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A3 용지 안에 이 모형 탭에 레이어까지 보통은 살아 있는데 이걸 좀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A3 용지 안에 아까 1:25까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검토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 이제 보시면은 용지의 여백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다른 도면도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공한 거죠. 1:30으로 A3 용지 세로 방향에 출력을 한 거는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여백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배치 1탭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상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치수, 높이 잘 나와 있고,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으로 되어 있던 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던 거 이상 없이 잘 두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잘 드러나죠. 자, 해치는 빨간색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가장 얇은 선으로 인지도만 그냥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크게 이상 없죠. 자, 이상 없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끄셔도 되겠고, 자, 이제 돌아와서 윈도우 영역도 새로 설정도 해야 되고 출력 시술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직접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해서 높이를 180으로 해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에 한 칸 떼고 출력 실습 가로 닫고 갈매기 표시 닫고 선택해서 무브 명령어로 조금만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을 시키자고요. 자, A3 용지에 이걸 이제 출력할 때 평면도와 상세도가 너무 붙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한번 하시고, 자, 실제 프린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가 아니라 여기 축척에 맞게 1:30으로 실제 출력 소리가 이제 갑자기 날 거예요. 제가 컨트롤 P 해서 저한테 있는 A3 용지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저는 실제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페이지 설정에서 이전 블록 가는데 프린터 플로터 부분을 바꿔줄 겁니다. 저한테는 이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지 크기도 이렇게 바뀌게 돼요. 최대 A3 가장 가까운 이전 플롯에서 정해놨던 용지 크기에 가장 가까운 크기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혹시 A3가 안 된다면 다른 걸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 가정에는 A3 용지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를 갖추질 않아요. 왜냐면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너 값으로 먹고 산다고들 하는데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 자체는 10만 원이 안 되지만 토너가 1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프린터 가격 정책을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기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 사무실로 A3 용지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를 갖고 왔어요. 자, 윈도우는 새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참고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실에서 모여서 직접 저랑 출력해야 되는, 프린트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 과정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윈도우 영역은 아까랑 똑같을 텐데 제가 이름과 출력 실습이라고 넣어 놨으니까 윈도우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이 영역을 제대로 또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름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을 또 설정을 들어가죠. 반대 구석 또 지정하고. 자, 플롯 축척은 1:30 여전히 똑같습니다. 도면 방향 세로 그대로 들어가고요. 플롯 스타일 DPI 300까지 똑같이 가요. 자, 미리 보기 딱 눌러보면, 자, 이게 출력이 될 건데 바로 프린터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ESC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도 되고, 자, 미리 보기 한 상태에서 이제 ESC 누르는 게 귀찮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플롯이라고 하면 PDF가 아니라 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꽤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크기도 영상에 찍어서,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편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플롯이라고 버튼을 딱 눌러보면 소리가 저렇게 납니다. 그래서 예열이 큰 프린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영상을 멈춰 놓고 여기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편집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출력 팝업 메뉴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광각 카메라로 잠깐 찍고 있고 핸드폰을 이용하다 보니까 음질이나 화질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음질이 특히 안 좋을 것 같네요. 좀 멀리 떨어져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잠깐 또 녹화를 중단했다가 프린트 용지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예열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 못해도 3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집에 가정에 프린터가 있는 거는 A4 용지까지 보통 출력할 수가 있는 소형 프린터다 보니까 예열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이거는 A3 용지까지 출력할 수 있는 거대한 프린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어요. 약간 손 보정하는데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3 용지로 나오는 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나온 결과물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또 녹화 중지하죠. 이제 나옵니다. 예열이 4분 가까이 걸렸어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보면 한 장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잠깐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화면에서 봤던 캐드 화면에서 봤던 이 출력 실습 도면 6번을 7번으로 이렇게 바꿔서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드 화면이 항상 검은색인 상태에서 객체 색상을 흰색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디지털 파일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캐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흰색 배경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출력되도록 도면이란 건 사실 구성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출력 실습을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축척 1대 30으로 봤을 때 이 도면 영역이 상당히 좀 많이 남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1대 25로도 가능한 거를 앞선 영상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도면 용지에는 어떤 도면이든지 간에 도면 내용을 꽉 차게 보여주는 게 좋은데, 즉 여백을 항상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영상을 이제 돌려서 가로로 이제 보시면 여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척을 키우는 게 좋은데, 이게 1대 30으로 출력했을 때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것보다 좀 더 큰 축척은 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삼각 스케일자라는 걸 이제 활용하다 보면 축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모 값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30보다 조금 더 큰 축척은 1대 29나 1대 28, 이건 잘 사용하지 않고요. 5의 배수로 나눠 떨어지도록 보통 사용하는데 1대 10, 1대 12, 1대 15, 그 다음에 15에서 20으로 건너뛰고, 그 다음에 20에서 25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1대 1, 1대 2, 1대 3, 1대 4, 1대 5, 1대 6, 여기에 대한 분모의 배수를 보통 활용하는 거죠. 1대 7은 또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왜냐면 분모 7이 소수라서, 즉 1과 자신의 수로만 나눠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대 8은 또 쓰고, 왜냐면 1대 4를 2분의 1배, 0.5배 한 게 1대 8이니까요. 1대 9는 또 이상하게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 끝이 0으로 끝나는 1대 10 많이 쓰고, 1대 12, 1대 15, 그 다음에 1대 16은 쓰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계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1대 20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1대 2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1대 25, 1대 30, 그 다음에 1대 35는 7 곱하기 5한 값, 7은 아까 소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대 35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1대 30보다 지금 출력한 게 1대 30이니까 이것보다 좀 더 큰, 한 단계 큰 축척이 뭐가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1대 25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 25로 출력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참고 또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잠깐 또 스탑하겠습니다. 자, 그럼 CAD로 돌아와서요. 이게 1대 30에서도 출력 가능하지만 그 말은 그것보다 더 작은 축척인 1대 40에서도 출력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대 40에서 출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냐면, 자, 제가 컨트롤 P에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분모를 늘리면 전체 축척은 실제로 줄어드는 거예요. 1대 30은 소수로 표현하면 0.03이지만 1대 40은 0.025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작은 축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작은 축척으로 보면 도면 여백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을 출력할 때 제1원칙은 되도록 여백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 여백을 없애주는 게. 지금 저기 프린터가 예열이 끝마쳐지고 한 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소음은 그대로 두고 또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것보다 아까 1대 30보다 좀 더 큰 축척은 분모를 줄여주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30보다 조금 줄어있는 분모가 정수, 자연수를 이용하다 보면 1대 29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9도 소수기 때문에 안 쓰고, 이걸 28도 안 쓰고 27도 안 쓰고 26도 안 써요. 그래서 이걸 25까지 내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하면 이 A3 용지에 거의 꽉 차는 여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단 평면도와 이 아래쪽의 단면 상세도의 수평 치수 간의 간격만 조금 아래쪽으로 유지하면, 좀 이동하면 이 여백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출력되고 나면 여기에 축척 값이 이미 1대 30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대 25로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축척에 맞게 이 내용도 변경시켜야 되고, 모든 객체는 축척에 따라 실제로 도면을 출력했을 때 축척에 따라 그 값에 영향을 받지만, 모든 도면에서 축척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치수 문자의 높이, 화살 쪽의 크기, 지시선의 화살촉 크기, 그다음에 지시 문자의 크기는 축척이 1대1이든 1대2든 1대30이든 1대100이든 1대1000이든 간에 항상 똑같이 유지시켜 주는 게 좋아요. 자, 이 부분을 종합해서 출력하자면 우리 어느 정도 편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1대25로 출력하기 위한 작업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전체를 다 선택해서 제가 이만큼 와서 이 부분을 1대25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해당 내용을 고친다. 자, 그러니까 백업 해 놓는 거죠. 왼쪽은 여기도 1대25로 고쳐둔다. 자, 1대30으로 출력했을 때 이 문자의 높이가 90, 즉 90 곱하기 1 나누기 30, 30분의 1을 곱하면 3mm로 실제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대30을 이용하다 보면 도면 여백이 너무 많아지니까 1대25까지 키울 수 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따라 고쳐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축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축척에서 이 치수 문자의 높이와 화살촉의 크기, 그 다음에 지시선의 화살촉의 크기, 지시 문자의 높이, 즉 크기는 항상 똑같이 3mm로 나오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자, 근데 축척이 1대25로 커졌어요. 그러면 이 지시 문자의 높이는 이 축척이 분모 곱하기 사물함 값 75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 치수 문자의 높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딤스타일 명령어를 통해서 홍길동 30S로 되어 있는 게, 자, 사실은 수정 버튼을 눌러보면 문자 높이가 3으로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고치지 않고 우리가 21대25 축척으로 출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25로 고쳐서 여기에 해당되는 1대25로 출력될 모든 치수 문자의 내용을, 치수 스타일을 적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1대25로 축척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치수 문자의 높이나 화살촉의 크기, 지시 문자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빠르게 이제 보여드리죠. 여기서 우리가 레이어를 구분했던 이유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봐주세요. 이 모든 지시 문자 치수는 다 치수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문자만 설정하고 레이 아이소 명령어로 이렇게 이 치수 레이어만 딱 켜둡니다. 치수 레이어만요. 자, 이 부분은 도면 제목은 바꾸지 않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보면 이 계단 날개벽이라고 되어 있는, 계단 날개벽으로 되어 있는 이 지시 문자의 높이가 왼쪽은 1대30으로 출력할 때 그대로 두면 되지만 3mm로 정확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1대25로 해야 되니까 이거 축척의 분모에 곱하기 사물함 값, 그게 실제로 출력되는 이 지시 문자의 높이 크기가 되겠어요. 이거를 25에 곱하기 3을 하면 75니까 7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시 문자를 전부 75로 바꾸려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한다. 자, 매치 프로퍼티 명령어 입력해서 이걸 원본으로 쓰고 지정 포장면 업,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전부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자, 매치 프로퍼티 이렇게. 예. 그래도 여기서 차이 없을 거예요. 예, 조금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기왕 할 거라면 이것도 이제 바꿔주면 좋겠죠. 이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은 글자로 썼으니까. 예. 자,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 도면 제목에서 이 축척 부분에 대한 문자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게 150, 자, 1대30으로 나왔을 때 곱하기 5를 한 값이었는데, 자, 이 부분도 좀 바꿔주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교를 위해서 그냥 놔둘까요? 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25 곱하기 5를 한 값, 즉 25, 15, 25니까 125로 고쳐주는 게 나중에 똑같이 5mm로 나오게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선택해서 이것도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75로 바뀌어야 되니까 매치 프로퍼티로 이거 선택해서 특성을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약간 좌우 정렬이 좀 흔들려 있지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만 또 치수 스타일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자, 홍길동 30S 이거를 25로
바꾸지 말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4번이란 말 지우고 여기서 25S라고 한 다음에 전체 축척 사용값만 25로 변경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가줍니다. 왜 이걸 전체를 안 바꾸냐면 왼쪽에서 1대 30으로 출력할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레이어, 치수 레이어만 하나 등장하게 해놓고 자 200짜리 뭐 치수 문자 하나 선택해서 이거를 우리 이름 25S로 바꿔두는 거죠. 치수 문자가 조금 줄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축척이 커졌으니까 치수 문자 조금 줄어서 이게 나중에 출력될 때는 어차피 3mm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전부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크게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치수와 지시선에 해당하는 것만 전부 이 25 치수 스타일이 걸릴 거예요. 자, 이 부분 줄어드는 거 확인했으면 여기도 한번 크게 이렇게 몰아가지고 줄어들죠.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으니까 1대 25에 해당하는 영역만 지정했고 치수 스타일 바꿨고 지시 문자 높이도 역시 바꿨습니다. 항상 이거 할 때 헷갈리는데 실습은 못해도 좋은데 왜 바꾸는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자, 레이오프 명령을 다 켜고 다시 레이오프 명령으로 참조선을 끄겠습니다. 1대 25로 바꿔놨습니다. 자, 컨트롤 P. 자, 페이지 설정에서 이전 불로 들어간 다음에 윈도우 영역을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 1대 25에 해당하는 영역 우리가 바꿔줬잖아요. F12 눌러서 잠깐 다이나믹 인풋을 끌게요. 동적 입력을. 자, 이만큼 이렇게 최소한의 사각형으로 이만큼 딱 들어가게 한다. 네. 클릭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 플롯 축척 1대 30이 아니라 25로 바꿔야 되겠죠. 네. 이 해당된 내용에 맞게 즉 축척의 분모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 땅 때리고 여기서 좀 더 여백이 여백이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차피 이 상태에서 축척 1대 25로 25S 스타일까지 치수 스타일을 적용했으니까 여기서 맞게 이제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롯을 딱 진행을 하면 바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미리 또 녹화해 두도록 할게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플롯 걸어두고 또 나오는 거 영상 촬영할게요. 자, 플롯. 네, 이렇게 또 세로로 나오는데 아까 다른 점이 있다면요. 자,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비교를 위해서 위쪽에 홍길동 출력 실습은 똑같은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방금 출력한 축척 1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제목은 180으로 똑같은데 출력할 때 나오는 거 보면 자, 이 왼쪽 거는 1대 32에서 나왔기 때문에 180으로 글자 높이를 지정하면 1대 30, 즉 30분의 1에다가 180을 곱하면 6mm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6mm. 근데 오른쪽은 180 CAD에서는 문자 높이가 똑같은데 1대 25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180에 곱하기 1대 25, 25분의 1을 하면 대충 몇인가요? 한 5.5mm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정확히 계산이 암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딱 비교해 보면 1대 25로 했을 때 똑같은 CAD에서 문자 높이인데 도상 높이, 도상 거리, 도면에서의 높이는 1대 25가 더 큰 겁니다. 그러나 치수 문자만 비교해 보면 자, 왼쪽은 30S 스타일을 썼고 이 오른쪽은 25S 스타일을 썼기 때문에 똑같이 치수 문자의 높이, 화살촉의 크기 전부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자, A라는 문자도 아까 걸어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90짜리 문자 높이를 썼는데 여기선 75로 바꿔놨기 때문에 75 곱하기 25분의 1을 하면 어차피 3mm로 이렇게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스타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축척에 맞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자를 대가면서 이 계단 현장에서는 시공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위치도 표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척이 건설업에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치수 문자 높이나 지시선 화살촉 크기, 지시 문자의 높이가 또 같이 커져 버리면 인지하기도 힘들고 도면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축척에서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1대 30이든 1대 25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시 문자의 높이, 그 다음에 치수 문자의 높이, 치수의 화살촉 크기, 이 모든 것들은 축척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좋으냐, 출력했을 때 보통 A1에서 A4 용지까지 산업 분야별로 좀 다른데 제가 몸담고 있는 조경이라는 건설업 분야에서는 A4든 A1이든 간에 항상 치수 문자의 높이를 2.8에서 3mm, 2.8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3mm로 나오도록 꼭 이렇게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치수 스타일 1S 원본 스타일에 치수 문자 높이를 1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두면 여기서 1대 25로 나오게 하든 1대 30으로 나오게 하든 30S, 25S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만 맞춤 탭의 전체 축척 사용값에서 똑같이 일치시켜주면 A3든 A4든 간에 이렇게 치수 문자의 높이가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야 된다면 1대 한 40이나 1대 50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잠깐 쓰면 됩니다. A4 용지는 축척이 줄어들겠구나. 즉 축척의 분모는 25에서 훨씬 더 커지겠구나. 뭐 1대 40이나 1대 50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출력하는 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맞도록 이 치수 스타일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시 문자의 높이도 만약에 1대 40으로 A4 용지에서 출력을 해야 된다면 40 곱하기 3을 한 값 120으로 설정을 해둬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문자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A3, A1 용지 이 두 가지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데, 즉 우리 교재에서 보고 있는 1대 30으로 나와 있는 이 실습도면 7번, 실습도면 6번 계단 상세도는 1대 30이 아닌 거죠. 1대 30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3 용지에서 좀 여유있게 들어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척을 너무 믿지 말고 실제 출력한 진짜 도면을 우리가 컨트롤 P에서 축척을 아래쪽에서 맞춰준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참고만 부탁드려요. 실제 출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도면이다 보니까 이 축척이라는 걸 맞추는 게 되게 까다로운 거죠. 자, 실제 생활은 이렇게 큰 거리 4,500mm, 즉 4.5m나 되는 거를 용지, 하나의 용지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축척이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이란 건 도상거리 대 CAD에서의 실제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이렇게 지금 500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제로 500 곱하기 25분의 1을 한 값, 즉 25mm가 될 겁니다. 실제 재보면 25mm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대 25로 했을 때에도 여백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자, 이걸 배치 탭에선 어떻게 설정하는지 직접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출력 실습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또 녹화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CAD로 돌아와서 바쁘네요. 자, 1대 25로 출력을 하는데 여백을 좀 더 없애는 방법으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모형 영역에서 이 똑같은 영역을 지정해서 출력하려면 이걸 계속 수정을 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막 왔다 갔다. 그런데 어느 만큼의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 배치 탭을 쓰는 겁니다. 이 배치 탭. 자, 배치 탭으로 가면 참고만 하세요. 출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도면을 출력할 때 이 배치 탭을 쓰게 되니까
근데 7차시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원래는 이런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로 도면 용지 A3를 출력할 거니까, 자, REC 명령어를 딱 쳐가지고, 제가, 예, 자, 다른 구속점, 예, REC 명령어를 쳐서, 뭐라고 할까요? 가로 길이가 297,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420으로 세로 용지를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MV라는 명령어를 7차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평면도와 단면도를 보여줄 거니까 여기서 제가 오스냅 잠깐 끄고 한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 평면도를 이렇게 하나 보여주고, 자, 전체가 다 보이죠. 바로 모델을 볼 수 있는 명령어라고 해서 MView, 단축 명령은 MV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면도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평면도만. 자, 그래서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여기 직접 가가지고, 자, 1:25에 맞게 축척을 정하는 법. 자, 가운데 보여준 다음에 Z 스페이스바 S 스페이스바 1 나누기 25 XP를 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럼 일단 여기 평면도 보이죠? 자, 바깥쪽 더블 클릭하고, 자,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데프 포인트로 이 부분을 바꿔두면, 데프 포인트는 어차피 출력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안쪽 내용은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이 사각형 프레임은. 색깔도 제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일부분, 단면 상세도의 일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일 겁니다. 위쪽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줄일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땅. 그리고 이거를 영역을 설정했으니까 이 프레임을 아래쪽으로 카피를 해서 한 이 정도 여백을 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자,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1:25 그대로 맞거든요. 1:25가 25분의 1로서 소수로 표현함이 0.04입니다. 환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수 잘 바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25S로 다 바꿔뒀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평면도 글자가 안 보이게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평면도, 아유, 잘못 설정했네요. 자, 평면도 글자가 안 보이도록 제가 펜 명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평면도 글자가 안 보이게. 자, 참조선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 정도 내용이 보이도록 해놓고 1:25는 이상이 없으니까 ESC 눌러서 0.04인지 확인하고 바깥쪽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여백을 이런 식으로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쓰이는 실무 도면은 이 MV 창에 해당하는 프레임, 사각형은 출력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배치 탭 갔으니까 여백을 좀 더 없애주고 싶다면 이 안쪽을 클릭해서 펜 명령어로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더 보여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또 평면도, 아니 단면도에 수평치가 보이니까 또 안 보여주고, 자, 이 부분도 약간 뭐랄까요, 영역을 조금만 이렇게 이제 키워가지고, 자, 보이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는데 계단 평면도가 또 보이네요. 자, 그래서 바깥쪽 더블 클릭해서 영역을 여백을 줄이는 쪽으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뭔가 좀 오와 열이 딱딱 맞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두고, 이 부분이 지금 출력이 안 되는 여백선인데 그거는 원래 A4 용지선이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P 눌러가지고 아까 이전 풀로 딱 들어가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윈도우는 배치 탭에서 새로 설정을 해주는 영역으로 돼야 되니까, 자, 윈도우 한번 클릭해서 왼쪽 위에 오스냅으로 끝점 걸고 오른쪽 아래 끝점 걸고, 여기서 플로 축척은 7차시 내용으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안쪽에 이미 1:25라는 축척을 배치 탭 MV 창을 이용해서 맞춰졌기 때문에 이 플로 축척은 용지 그대로 1:1로 출력하겠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A3 참조선을 제가 297에 420으로 미리 그어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만큼, 종이 영역만큼 출력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플로 축척은 변경하지 않는다. 1:1로 그냥 두는 게 가장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태로 미리 보기 하면
A3 용지 안에 여백이 조금 줄어있는, 여기 생기긴 하네요. 어쨌든 이 상태로 우리가 맞춰서 또 출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이번엔 ESC 눌러서 확인 버튼 또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또 출력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자, 확인. 아유, 죄송합니다. 배치 탭에 아까 확인을 눌러봤더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2 PDF로 왔어요. 그러니까 배치 탭에서의 이전 플롯이 되어버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이 부분 녹화할게요. 저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프린터 새로 설정할게요. 기본 크기 용지 A3 사용, 기본 A3 사용하고 윈도우로 영역 찍고, 자, 됐고, 플롯 중심, 플롯 축척 1대1, 세로 방향 그대로 듣고, 나머지는 이상 없네요. 자, 미리 보기 한번 뜨면, 다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핸드폰을 또 녹화를 해볼게요. 소리가 날 겁니다. 저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자, 확인 버튼 뿅 눌렀습니다. 아이고,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출력되는 부분이 약간 늦었네요. 자, 어쨌든 세로로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세 장의 도면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왼쪽이 1대30으로 최초로 오프라인 프린터에서 출력했던 거. 두 번째가 1대30으로는 여백이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1대25 가장 가까운 이것보다 1대30보다 조금 더 큰 축척은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1대25. 근데 1대25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지시문자 내용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치수 스타일도 30S가 아니라 25S로 바꿔야 실제로 3mm로 이 치수 문자가 어떤 도면에서든지 축척 상관없이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녹화 이렇게 떴었고요. 마지막 이 1대25마저도 이렇게 여백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여백을 잘 조정하고 모형 영역에서 이 평면도나 단면 상세도의 내용을 무브 명령어 이용해서 조정하다 보면 윈도우 옵션을 플롯 영역으로 지정할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도면 전체대로 하나씩 배치 탭을 이용해서 배치 탭에서 MV 창을 넣어서 이렇게 도면 전체를 이동하는 방법이 사실은 편집도 쉽고 축척 맞추는데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면에서 치수 문자 높이, 화살 쪽의 크기, 지시 문자 높이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수 스타일 작성했던 거였고요. 원본 만들어서 해당하는 축척에 따라서 이 축척의 값을 이용한다라는 거 나중에도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대25에서 뭐 1대10으로 커진다. 그러면 이 지시 문자 높이까지 같이 커지고 치수 문자 높이, 화살 쪽도 같이 막 커지기 때문에 도면이 아주 성의 없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못하나 이 사람은. 그래서 시공자가 보면 설계자가 잘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치수 스타일을 통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그렇게 평가당하면, 평가절하당하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도면 양식에 해당하는 거고, 도면이란 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 스타일부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고딕 계열로 도둠체 사용했고, 또는 명주체 계열로 바탕도 사용했었습니다. 자, 실제 내용 여기까지가 되겠고, 현장은 상당히 먼지도 많고 이것저것 낙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 재료에 해당되는 내용도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주문 내용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흑백으로 출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7차시 내용에서 플롯 스타일
테이블을 규정 지을 때 1번에서 8번 색깔까지, 즉 빨간색에서 노란색, 회색까지 8가지 색상을 전부 검정색으로 출력되도록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실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흑백 출력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7차 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집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은 PDF로 다시 한번 출력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사실상의 중급편 내용은 거의 다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도면 작성 효율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일까? 자, 그동안의 영상에서는 계속 뭐라고 할까요? 그 중급편에 해당하는 명령어 중에서 나중에 알아두면 좋은 명령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치수 문자 또는 치수 스타일을 업데이트할 때, 지시 문자를 업데이트할 때 매치 프로퍼티를 사용하기 전에 스타일, 치수에 해당하는 도면층만 이렇게 켜뒀었는데, 자, 레이 아이소, 레이 온, 레이 오프, 레이어에 관련된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여태까지 해오신 분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고급 명령어를 이제 8차 시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7차 시 내용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찍으니까 참 번거롭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하네요.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7차 시 실습도면 7번까지 했습니다. 마칠게요.